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시작이 막막한가요? 융합지식의 문은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추천 도서를 소개받는 중앙도서관의 지식 컨텐츠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 교수님과 함께 초학제적 관점의 질문과 해답을 탐구하고 라이크 SNU 지식 추천 시스템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이크 SNU는 서울대의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지식 추천 AI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연구 학습 계획을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불리지만 또한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군집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가족이나 학교에서 다른 인간들의 양육과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개발하게 되고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늑대들 속에서 길러진 아이가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늑대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만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도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어떤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의해서 크게 지배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의해서 크게 규정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연을 보는 현대인들의 관점이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과학적 자연관에 의해 크게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만 하더라도 사회 속에서 형성된 자연관에 의해 매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에 의해 크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관점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즉 마르크스처럼 전적으로 부정하는 관점과 신자유주의의 태도라고 불리는 하이에크처럼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관점,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를 개혁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다른 사회들에 대해서 갖는 본질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 철학자는 마르크스가 아닌가 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보편적인 상품 시장 경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지어 인간의 노동력까지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사고 팔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의 노예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섬겨야 하는 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주인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서양 중세시대의 농노들이나 조선시대의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회사가 더 많은 임금을 준다든가 직원들을 더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할 때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사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까지 사고 팔린다고 말했을 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품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사용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직원이 그 회사에 필요하면 계속 고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합니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인간적인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자본주의 사회는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사회일까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아무리 악랄하게 착취하더라도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주인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 비하면 그래도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갖는 공산주의 사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는 천사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설령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성과를 내더라도 부양할 가족 없이 혼자 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보다 성과를 적게 낸 사람이라도 여러 명의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는 소수의 새로운 지배계급이 다수를 약탈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게으름 피우기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사회주의 사회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동구 사회주의처럼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어떤 비현실적인 이상사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예크의 스승인 미제스라는 경제학자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자본주의를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회체제로 보았습니다. 미제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기업가는 대중의 삶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공한 대기업은 대중의 필요와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려면 대중의 필요와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사회체제에서 부자들은 그야말로 노예나 농노들 그리고 하인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대중의 삶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대다수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생활도 더 윤택해집니다. 바로 이 점에서 미제스는 자본주의는 부자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를 끊임없이 궁리하게 만든 최초의 사회체제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책을 소개할 때는 좌파의 입장에서 쓰인 책과 우파의 입장에서 쓰인 책을 함께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파의 입장에서 쓰인 책으로는 에리 프롬의 건전한 사회를, 우파의 입장에서 쓰인 책으로는 미제스의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와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상가입니다. 아마도 프롬은 20세기 철학자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은 철학자라는 이유로 전문 철학계 내에서는 프롬은 보통 깊이가 없는 통속적인 철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롬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통찰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인 사상을 건립한 심원한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프롬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상가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입니다. 프롬은 마르크스의 사회철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결합하여 독자적인 사회심리학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프롬은 프로이트보다도 마르크스를 훨씬 중요한 사상가로 보면서 자신의 철학을 마르크스의 문제의식과 사상을 개성 발전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프롬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단순히 추종하기보다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그것의 근저에 존재하는 휴머니즘의 이념에 충실하게 변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프롬은 마르크스의 통찰도 중시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도 냉철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프롬은 교조적인 마르크스 지주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프롬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외에도 니체와 하이데거의 실존철학, 플라톤이나 스피노자 등의 서양의 고전적인 철학, 아이스트 에카르트나 선불교와 같은 동서양의 신비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변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프롬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못지않게 예수와 부처를 자신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프롬이 특정한 이념에 교조적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개방적이고 균형 잡힌 사유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프롬의 사유 태도야말로 융합학문의 시대에 우리가 구해내야 할 바람직한 사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내에서는 실존 철학이나 신비주의적인 종교 사상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반동 사상으로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롬이 그러한 사상들을 수용하는 것은 유토피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구조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종교적인 회심에 비교될 수 있는 인간 성격의 근본적인 변화가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본래 선한데 사회 구조가 인간성을 왜곡시키고 있었고, 따라서 사회 구조만 바로잡히면 인간은 본래의 선한 성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롬은 마르크스는 18세기 계몽주의의 소박한 낙천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유를 두려워하며 권력에 의존하고 싶어하고 파괴를 지향하는 인간 내면의 퇴행적인 성향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갖는 복잡성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을 낭만적으로 이상화함으로써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사수단을 사유의 소유로 만들기만 하면 사회주의적인 공동체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롬은 마르크스가 원래 의도했던 인간주의적 사회주의는 생사수단의 사유화뿐 아니라 문화와 종교의 변화와 아울러 인간 개개인의 자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 정신의 변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문화와 종교의 변화와 인간 개개인이 자기 변혁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문화와 종교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자각적인 자기 변혁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의 사상보다는 오히려 프로이트나 실존 철학, 그리고 서양의 고전 철학이나 불교나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프롬은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립할 수 있다고 믿는 근대 계몽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롬은 근대 계몽주의처럼 인간에 대해서 소박하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의 냉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한계와 추악함, 그리고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병적인 성격을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프롬은 근대 계몽주의에 깊이를 부여한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롬이 이렇게 인간의 정신적 변혁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여 그가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인간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수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변한 후에야 비로소 참된 인간적인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혁을 무시한 순전한 정신적인 변혁은 항상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거나 소집단에 그칠 뿐입니다. 인간과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성격과 사회 구조가 동시에 변혁될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프롬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와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인간주의적 사회주의를 내세웁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프롬의 사회 태도와 사회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건전한 사회입니다. 건전한 사회의 원 제목은 The Sane Society로서 세인의 반대어인 세인은 정신이 이상한, 미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프롬은 이 책에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병적인 사회로 보면서 현대인들과 현대 자본주의의 병적인 성격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병적인 성격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롬과는 달리 자본주의를 병적인 체제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체제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대표할 만한 책은 미제스의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입니다. 이 책에서 미제스는 우리가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흔히 간과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아울러 그는 지식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자본주의 심리가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크 SNU와 함께 똑똑하게 서울대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하나의 도서를 클릭하면 서울대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후 도서를 보여주어 지식 세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결된 책들을 따라가며 빅데이터로 분석한 독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보세요. 사서픽 한마디.